아빠, 하늘이 아빠 딸이에요? 어떻게 알았니? 진짜예요? 정말 아빠 딸이에요? 응, 그래. 왜 말 안 하셨어요? 하늘이도 알아요? 아니, 나만 알고 있어. 미쳤어요? 그럼 지금 친딸이랑 결혼하려는 거잖아요. 결혼식 당일에 말할 거야. 하늘이한테 진실을 밝힐 거야. 왜 지금 말 안 해요? 하늘이가 마지막까지 복수를 완성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런던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안개로 시작됐다. 나는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홀짝이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3년 전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 이후 나는 이곳에 정착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편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한국에서 온 얇은 봉투. 발신인은 김도윤 아버지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연락이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진주빛 청첩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와닿았다. 재혼이라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 아버지도 이제 새 출발을 하려나 보다. 나는 담담하게 청첩장을 펼쳤다. 신랑 김도윤, 신부 윤하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윤하늘,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 밤새 속마음을 나누던 단짝. 내가 런던으로 떠날 때 공항까지 배웅 나와 울던 친구. 그 하늘이? 손에서 청첩장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하늘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보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 이게 뭐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커피잔이 엎질러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늘은 나보다 3살 어렸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30살 가까이 어리다는 얘기였다. 아니,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 친구가 내 아버지의 신부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손을 뻗어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예식장 정보를 확인했다. 서울 강남. 다음 달 15일.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 딸 서연에게 아빠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하늘이 내 친구라는 것을. 그런데도 이 결혼을 강행하고 나에게 축하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항공권을 검색해야 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건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됐다. 하늘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려는 걸까? 바닥에 흩어진 청첩장 조각들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하늘 생각뿐이었다. 왜? 어떻게? 대체 무슨 이유로?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켰다. 하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음 표시조차 없었다. 아버지 집 주소를 기사님께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이 낯설었다.
엄마가 심었던 장미나무는 사라지고 현관에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늘의 것이었다. 왔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다. 환한 얼굴이었다. 3년 만에 본 아버지는 이상하리만치 젊어 보였다. 새로 맞춘 듯한 정장, 깔끔하게 빗은 머리. 연애하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나를 뒤로하고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다. 하늘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서 있는 그녀. 내가 알던 하늘은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애였다. 언니, 아니, 이젠 제가 새엄마라고 불러야겠네요. 하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새엄마. 28배 친구가 31살인 내 새엄마라니. 하늘아, 너 대체. 서연아, 아버지가 내 말을 끊었다. 이제 나도 새 출발이다. 너도 축하해주지 않겠니? 하늘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보는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내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나는 2층 내 방에 틀어박혀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잠깐 나와보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하늘이 아버지 옆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이 집하고 예금 대부분을 하늘이 명의로 옮겼다. 결혼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너도 이제 성인이고 런던에서 잘 살고 있잖니. 아빠가 이제 하늘이를 챙겨줘야지.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엄마가 물려준 이 집,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공간, 그 모든 게 하늘 명의로 넘어갔다.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내 엄마 얘기는 그만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짐을 싸는 내 방문 앞에서 하늘이 말했다. 언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거실 불빛 아래 아버지와 하늘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고 하늘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원룸문을 닫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6평 남짓한 공간. 낡은 벽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내가 자란 30평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다. 보증금은 엄마가 남겨둔 적금을 깨서 마련했다. 아버지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가 독립할 나이 아니냐는 말만 남겼다. 첫날 밤 나는 하늘의 SNS를 뒤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공개 계정이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아버지와의 데이트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강 산책,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쇼핑.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달려 있었다.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과거 게시물을 확인했다. 2년 전쯤부터였다. 하늘이 갑자기 고급 브랜드 옷을 입기 시작한 시점. 그 전까진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수준이 확 달라졌다. 2년 전, 그때부터 아버지와 만났다는 건가? 나와 마지막 통화를 한 게 3년 전이었으니 그 직후부터 하늘이 접근한 셈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대학 동창회 카페에 접속했다. 하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졸업 후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 다녔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퇴사했고 SNS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만 올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가 계획적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하늘이 다녔던 출판사를 찾아갔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소규모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 하늘에 대해 물었다. 하늘 씨요? 성실한 직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더라고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혹시 퇴사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대표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 몇 달은 자주 조퇴를 하더라고요. 어디 알아볼 데가 있다면서요. 무슨 자료 찾는다고. 무슨 자료요? 글쎄요, 교육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옛날 신문 기사 같은 거 찾는다고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였다. 교육 관련 자료, 옛날 신문 기사. 하늘은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했다. 아버지의 이름 김도윤과 교사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30년치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1995년 5월 12일자 지역신문. 작은 기사 하나. 고등학교 여교사 성추문 사건. 학부모들 진상규명 요구. 기사는 짧았다. 한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사실무근이라 발표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여교사는 결국 명예퇴직했다. 손이 떨렸다. 기사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당시 교무부장 김도윤 교사는 학교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버지였다. 그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었다. 나는 관련 기사를 더 찾았다. 한 달 뒤 또 다른 기사가 있었다. 성추문 여교사, 극단적 선택 유족 학교 측 책임 주장. 그 여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어린 딸 하나를 남겼다고 했다. 화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하늘이었다. 그 딸이 하늘이었다. 기사 속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교문 앞에 선 교사들. 그중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출력했다.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학교 이름을 검색했다. 고등학교. 지금은 폐교됐지만 당시 교사들 중 일부는 다른 학교로 전출 갔을 거였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동창회 카페를 탐색하며 나는 당시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중 한 명, 박정수 선생님의 연락처를 겨우 찾아냈다. 전화벨이 울렸다. 세 번째 신호음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김도윤 선생님의 딸 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숨 섞인 대답. 도윤이 딸 알았어요. 만나죠. 며칠 후 나는 작은 찻집에서 박정수 선생님을 만났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백발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다. 내가 출력한 기사를 내밀자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 일을 알고 있구나.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는 왜? 내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그리고 그 여선생님도. 박 선생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시 교장이 문제였지. 권력을 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 거야. 여선생님은 왜 목숨을 끊으신 건가요? 소문 때문이었어. 학교는 사건을 덮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선생님을 가해자로 몰았어. 유혹했다느니 승진을 바랐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퍼졌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30년 전 한 여성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다. 그럼 아버지는요? 왜 기사에 아버지 이름이 나온 건가요? 박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아버지는 그때 교무부장이었어. 그 선생님이 도윤이한테 도움을 청했어. 하지만 도윤이는 모른 척했지. 승진이 걸려 있었거든. 교장편을 들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버린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도윤이는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승진은 했지만 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지. 술을 많이 마셨고 자책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선생님 딸이 있었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응. 어린 딸 하나 남겼어. 당시 10살쯤 됐을 거야. 친척 없이 시설로 보내졌다고 들었어. 박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았다. 너 혹시 그 아이를 찾고 있니? 이름이 윤하늘인가요? 박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니?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박 선생님은 헤어지며 말했다. 도윤이를 만나봐. 직접 물어봐. 그 사람도 평생 짐을 지고 살았어. 하지만 나는 무서웠다.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게 30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하늘의 어머니를 외면한 일을. 원룸문을 열고 들어서니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3주 만에 전화였다. 서연아, 어디 있니? 집이요.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나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도 박 선생님과 내가 만난 걸 알고 있는 걸까? 1시간 후 나는 집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벤치에 앉은 아버지는 나이 들어 보였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다. 하늘이 엄마에 대해 알았구나. 첫 마디부터 핵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하늘이가 그 사람 딸인 걸 알면서도.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가 2년 전에 나를 찾아왔을 때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윤하늘입니다. 윤미숙 선생님의 딸이에요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응. 하늘이는 복수하러 온 거였어. 나한테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우리 엄마 죽게 만들었어요라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0대 남자의 눈물은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어. 하늘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기로. 그게 내가 미숙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딸뻘 되는 애랑 결혼하는 게 사죄예요? 하늘이가 원했어. 나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다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고 세상에 창피를 주고 싶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하늘의 계획에 따라간 것이었다. 그럼 저는요? 전 아빠 딸인데 왜 저까지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미안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서연아, 아빠가 30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어. 미숙이 선생님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외면했어. 교장한테 찍히면 승진 못할까봐.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래서요? 그 선생님은 혼자 싸우다 무너졌어. 학교는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었고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졌어. 남편도 떠났고 친정도 연락을 끊었어. 그렇게 혼자가 된 그 사람은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어.
빈소에 어린 하늘이가 앉아 있더라고. 10살짜리 아이가 멍하니 엄마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 도망쳤어. 그래서 이제 와서 갚는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서연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하늘이가 평생 품었던 분노를 풀어주는 것. 그게 내 죗값이야.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빠는 비겁해요. 30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해요.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식으로 속죄한다면서 가족까지 망가뜨리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공원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벤치에 웅크린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없었다. 30년 전의 죄가 지금 우리 가족을 삼키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늘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모든 걸 허락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복수라 해도 친구를 배신하고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정상인가? 하늘은 정말 그것만 원하는 걸까? 새벽 6시 나는 결심했다. 하늘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다. 휴대폰을 들고 오랜만에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 연결됐다. 언니.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전의 하늘이 아니었다. 하늘아, 우리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굳이 만나야 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 나한테는. 제발 한 번만. 긴 침묵 끝에 하늘이 말했다. 좋아요. 오늘 오후 2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으로 나와요. 한강공원은 평일 오후라 한산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하늘이 걸어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오래 기다렸어요? 하늘이 내 옆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났다. 비싼 향수였다. 아버지 돈으로 산 거겠지. 하늘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진짜 우리 아빠 사랑해? 하늘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복수예요. 단호한 대답이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외면당하고 그렇게 혼자가 된 우리 엄마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날 밤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10살이었어요. 친척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됐죠.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우리 아빠 때문만은 아니잖아. 교장이. 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지켜줬다면. 하늘이 소리쳤다. 교무부장이 제대로 말했다면 엄마는 안 죽었어요. 공원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하늘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22살 때 알았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중 한 명이 언니 아버지라는 것도. 그때부터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지.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대학 때부터?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내 친구 중 유일한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언니 아버지가 바로 그 김도윤 교무부장이었죠. 완벽했어요. 언니 친구가 되고 언니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는 거. 그게 복수예요. 하늘이 차갑게 웃었다.
언니 아버지가 내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도 언니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도, 돈도, 가족도 다 빼앗는 거예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하늘아, 너도 알잖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내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하늘이 일어섰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분노를 안고 살아야 해요. 차라리 복수하고 끝내는 게 나아요. 결혼식 정말 할 거야? 당연하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언니도 초대받았잖아요. 하늘이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언니, 나는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언니 아버지는 달라요. 그 사람은 평생 이 고통을 느껴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하늘은 돌아섰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하늘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다. 30년 동안 쌓인 증오와 분노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나였다. 우리 가족 모두였다. 결혼식 전날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아무리 복수라 해도 이건 너무 잘못됐다. 하늘도 아버지도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식장에 가서 이 결혼은 복수예요. 라고 소리치면 될까? 하객들은 믿을까? 아버지는 아마 나를 미친 딸로 치부할 것이고 하늘은 차갑게 웃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를 뒤졌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30년 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지역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 고 윤미숙 씨 장례식, 친족 없어 간소하게 치러져. 기사 말미에 짧은 문구가 있었다. 고인은 딸 윤하늘을 남겼으며 생전 친권자 불명으로. 친권자 불명? 나는 다시 관련 기사를 찾았다. 윤미숙의 이혼 기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 윤미숙은 결혼 3년 차에 이혼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 그런데 이혼 소송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친권 분쟁이 전혀 없었다. 남편은 딸의 친권을 포기했고 심지어 양육비도 거부했다. 왜? 보통은 친권 다툼이 격렬한데 왜 남편은 아이를 완전히 포기했을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윤미숙의 결혼 기록. 결혼 당시 신랑 이름은 윤상철. 그런데 딸 하늘의 출생신고일을 보니 결혼일로부터 5개월 후였다. 혼전 임신이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윤상철의 이름으로 재검색했다. 그의 현재 소식까지 추적했다. 그는 이혼 후 재혼했고 슬아에 자녀가 둘 더 있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첫 결혼은 실수였다. 아이도 내 핏줄이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하늘은 윤상철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럼 친아버지는 누구? 나는 미친 듯이 자료를 뒤졌다. 윤미숙이 임신했을 시기. 1994년 말. 그 시기에 윤미숙은 고등학교에 발령받았다. 그리고 교무부장이었던 사람은 김도윤. 우리 아버지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와 윤미숙의 관계. 하늘의 출생. 그리고 아버지가 윤미숙을 외면한 이유. 나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하늘이 아빠 딸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어떻게 알았니? 진짜예요? 정말 아빠 딸이에요? 응. 그래.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하늘이도 알아요? 아니. 하늘이는 몰라. 나만 알고 있어.
미쳤어요? 그럼 지금 친딸이랑 결혼하려는 거잖아요. 결혼식 당일에 말할 거야. 하늘이한테 진실을 밝힐 거야. 왜 지금 말 안 해요? 하늘이가 마지막까지 복수를 완성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이 결혼식 당일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안 돼. 내가 막아야 한다. 결혼식 당일. 강남의 한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하늘의 지인들. 나는 신부 대기실 앞에 섰다. 문 너머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이야기하는 밝은 목소리. 마치 정말 행복한 신부 같았다. 나는 가방을 열고 출력해온 서류를 꺼냈다. 윤미숙의 이혼 기록, 하늘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전에 쓴 편지. 그 편지는 박정수 선생님이 며칠 전에 내게 건넨 것이었다. 도윤이가 당시에 쓴 사과문이야. 미숙이 선생님께 전하려 했지만 결국 전하지 못했어. 편지 내용은 짧았다. 미숙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피를 이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다. 하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를 천사처럼 보이게 했다. 언니,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여기? 하늘아, 이 결혼하면 안 돼. 뭐?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하늘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내 출생신고서. 그리고 내 엄마 이혼 기록. 하늘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무슨, 너 윤상철 딸 아니야. 친아버지가 따로 있어. 무슨 소리예요? 김도윤. 우리 아버지야. 너 우리 아버지 친딸이야. 하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웨딩드레스 위로 종이가 흩어졌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아빠도 알고 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늘이 비틀거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하늘아,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해.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때 식장 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식이 시작된 것이다. 하늘이 나를 밀치고 거울을 보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 30년을 준비했는데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검게 그린 아이라인이 번졌다. 복수하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딸이라고? 나는 하늘을 꽉 안았다. 그녀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이제 그만해. 제발. 하지만 하늘은 나를 다시 밀쳤다.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휘감아 쥐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서둘러 뒤를 쫓았다. 식장 문이 열렸다.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단상에 선 아버지도 멈칫했다. 하늘이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갔다. 아니, 뛰어 들어갔다.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멈춰요. 다들 멈춰요.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하늘아, 저 사람. 하늘이 아버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식장이 얼어붙었다. 30년 전에 제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어요. 하늘이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어던졌다. 나는 복수하려 했어요. 이 사람 가족을 무너뜨리려고요. 근데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사람 딸이었어요. 진짜 딸.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하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식장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30년의 죄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됐어요, 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늘은 식장을 떠났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남겨진 것은 무너진 식장과 무릎 꿇고 우는 아버지와 충격에 빠진 하객들 뿐이었다. 식장이 텅 비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났고 웨딩홀 직원들이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단상에는 시들어가는 꽃다발만 남았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1시간 전에 구급차에 실려갔다. 쇼크로 쓰러진 것이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직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늘이었다. 언니,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다. 하늘아, 너 어디야? 한강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곳. 가슴이 철렁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괜찮아요. 뛰어내리진 않을게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긴 침묵이 흘렀다. 하늘의 숨소리만 들렸다. 언니, 나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내 아빠인 줄. 알아.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는 차라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이 흐느꼈다.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하늘아, 이제 그만 아파해.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나는 증오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요. 엄마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너무 늦었어요, 언니.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언니 가족도, 내 인생도.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하늘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긴 침묵 끝에 하늘이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니도 나도 그 사람도. 혼자 있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언니. 하늘이 나를 불렀다. 나 언니한테 진짜 미안해요. 친구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용서 안 해줘도 돼요. 바보야. 나는 이미 용서했어. 왜요? 너도 피해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든 피해자. 하늘이 조용히 울었다. 언니, 나 좀 혼자 있을게요. 조금만. 내일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3일 후,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서연아, 아빠,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게, 하늘이에게, 미숙이에게 모두에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아빠, 하늘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볼 거야. 제대로 사과하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볼 거야. 하늘이가 받아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달라진 것 같았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려는 것 같았다. 서연아, 너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어. 알아요. 이제라도 잘해보면 안 될까?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60대 중반의 늙은 남자. 평생 체면과 자리를 지키려 애쓰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사람. 천천히요.
한 번에 다 고쳐지진 않을 테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다. 일주일 후 하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나 제주도로 내려가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예요. 좀 쉬고 싶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하늘아, 연락하고 지내.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한참 뒤 답장이 왔다. 가족, 이상한 말이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언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원룸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30년의 비밀이 밝혀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복수가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 홀가분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게 없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은 진짜로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짜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하늘도 아버지도 나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이 서울의 밤을 덮어갔다. 마치 모든 걸 덮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처럼. 나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았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